네, 안녕하세요. 예, 이번 시간에는 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창조론을 시작할 거예요. 자,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면 모든 민족, 전 세계 모든 민족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민족에는 구설로 내려오는 창조론들이 다 있어요. 없는 민족이 없어요. 물론 모든 종교에도 다 있죠. 근데 안타깝게도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창조하셨대, 신이. 창조주가 그냥 믿으래. 이런 형식으로 다 돼 있죠. 어떻게 창조했느냐는 없습니다. 네,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창조를 했느냐고 이제 궁금증이 많아지겠죠. 점점 이게 지식이 높아짐으로써, 의식이 높아짐으로써, 야, 도대체 어떻게 창조하셨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 과학자들이 접근하는 방식은 물질이 어떻게 만들어졌나를 알면 어떻게 창조한 걸 알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물질을 연구를 해요. 그 물질을 창조를 이해하는 시발점으로 놓는다는 거예요. 시작점을. 내가 계속 이 물질을 쪼개면 결국에는 최초의 물질이 나왔을 그 상태로 돌아갈 수 있고, 그 상태가 되면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 수 있겠네 라는 그런 생각이겠죠. 네. 근데 아시다시피 더 이상 못 쪼개는 단계가 한계에 온다고요.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더 이상 이해 못하는 한계에 도달한 거죠. 그래서 저는 출발점이 틀린 게 아닌가 이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물질을 통해서 창조의 비밀을 푼다는 게 출발점이 틀리지 않았나? 물질이 아닌 다른 거를 가지고 출발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계속 물질을 쪼개다 보면 결국에는 빈 공간이 다라고 그랬죠, 거의 다. 예. 진짜 어떤 물질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진짜 티끌만한 거고, 이 방 안을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물질은 티끌인 거야, 그러니까. 야, 어떻게 쪼개는데 다 공간만 있고, 티끌만한 거 하나, 저것도 다 공간일까? 이런 상태가 돼요. 자, 그러면 물질을 연구할 게 아니라 이 공간을 생각해 보는 게 어떠시겠어요? 물질에 매달릴 게 아니라 이 공간은 도대체 뭐야? 그러면 이 우주의 거의 다를 차지하고 있는 이 공간은 어떤 물리적인 특성이 있을까? 공간은 뭐지? 아인슈타인 할아버지가 얘기한 거로는 공간은 휠 수 있다라는데 뭔가 물리적인 특성이 있나?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공간 쪽을 알면, 공간의 물리적인 특성을 알면 창조의 방식을 알아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접근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수와 도형에 관한 기초 개념은 이 공간을 풀기 위한 도구예요. 희한하죠? 야, 어떻게? 물질을 풀 생각을 안 하고 공간을 풀 생각을 하네, 저 사람은? 네, 완전히 출발점이 달라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물질이 어떻게 만들어졌나를 알고 싶어? 공간을 먼저 이해해야 돼요. 물질을
연구해가지고는 답이 안 나옵니다. 물질을 담고 있는 공간 안에 물질이 있잖아요. 그죠? 물질을 담고 있는 이 공간이 도대체 뭐야? 이 공간에는 어떤 특성이 있어? 아인슈타인 할아버지 얘기는 뭐 휠 수 있다는데? 휠 수 있다고? 공간이 휜다는 게 뭔데? 이게 감이 안 오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공간을 한번 우리 공부해 볼까? 물질은 제껴두고, 네, 그거예요. 우리 유튜브에서 드리는 말씀은 공간에 대한 얘기들이에요. 수도 그렇고 도형도 그렇고. 그래서 그 공간이 어떤 물리적인 특성을 갖고 그 공간이 어떻게 됐을 때 물질이 만들어지는 거라고요. 그 얘기를 이제 앞으로 차츰차츰 할 겁니다. 자, 그러면 공간이 뭐야? 휜다고? 자, 여기 스펀지가 있죠? 이런 게 휘는 거죠? 그죠? 네. 이 공간을, 이 스펀지를 공간이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온 우주에 다 이런 스펀지가 일단 기본적으로 있다. 여기에는 어떠한 것도 없어요. 어떠한 물질도 없고 그냥 공간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 소립자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공간이 휜다고? 이렇게도 휘는 거죠? 어떻든 이게 이렇게도 쪼그라들 수 있다는 거예요. 공간이 쪼그라들 수도 있어? 공간이 이렇게 쭉 이런 식으로 늘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응? 야, 진짜 스펀지 같네, 공간이. 야, 그러네. 공간이 이렇게 된다고? 예, 이렇게 됩니다. 이건 증명이 된 거예요. 예? 이미. 아인슈타인 할아버지가 아주 진짜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렇게 공간이 유연성을 갖고 있어요. 변형이 가능이 돼요. 예. 야, 근데 이게 어쨌다고. 이게 어쨌다고 해. 공간이 휘는 게 뭐 어쨌다고. 이거하고 창조론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관계가 되게 있습니다. 네. 이런 그 공간의 특성 중에 또 한 가지, 이렇게 휠 수 있는 것과 또 한 가지 특성이 뭐냐면, 자, 여기 이제, 가령 예를 들어서, 빛이 있어요. 빛이 이제 이 공간을 휙 지나가요. 이렇게. 휙 지나다니죠? 예? 근데 우리 눈에는 안 보이죠? 예? 저를 이제 보시라고 이제 이렇게 이 불빛을 켜놓은 겁니다. 예? 휙휙 지나가요. 근데 이 빛은 이 공간에 대해서 직진성이 있어요. 직진만 해요, 얘는. 빛은. 절대로 이 공간을 이렇게 못 가요, 얘는. 그냥 직진성만 있어요. 그래서 그걸 빛의 직진성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빛은 속도가 일정해요. 이게 참 희한한 일인데, 현상인데, 어떤 빛도 일정한 속도로 얘는 이 공간에 관통을 해서 간다고요. 자, 그러면 빛이 공간에 대해서 직진성을 간다고 그랬죠?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공간이 이렇게 휘었어요. 예? 그러면 빛이 어떻게 갈까요? 예? 빛이요, 이렇게 가요. 왜냐하면 빛의 입장에서는 이게 직진이죠. 만약에 빛이 이렇게 휜 공간을 이렇게 똑바로 간다면 빛이 이렇게 휘어져서 간 거죠. 그러니까 빛이 공간의 직진성을 갖는다는 건 공간이 휘면 휜 쪽으로 똑바로 간다는 거예요.
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개념 같지만 이게 창조론의 뼈대예요. 이 두 가지가 뼈대라고요. 공간은 휠 수 있고 수축하고 팽창한다. 그리고 빛은 그 공간에 대해서 직진성을 갖고 공간이 휘었으면 휜 대로 가요. 똑같이 위로 휘면 이렇게 위로 휘면 위로 휜 대로 가요. 얘는 왜? 얘는 공간의 직진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빛이 일정한 속도를 유지해요. 우리가 흔히 어떤 물체를 바라봤을 때 처음에는 빠른 속도를 가다가도 점점 속도가 늦어지죠. 그죠? 그 마찰 때문에 그런 거죠. 공기와의 마찰이면 뭐지 그런 마찰 때문에 늦어지는 건데 빛은 늦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이걸 이제 공간에 이제 빛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빛은 일정한 속도로 공간을 관통해요. 공간을 뚫고 지나간다고. 근데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서 여기를 이 공간을 빛이 4초 만에 간다. 이거면 틱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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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속도로 가겠죠? 그죠? 네, 빛이 틱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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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초 만에 가는 거예요. 빛이 이 공간을. 빛의 속도는 아시죠? 30만 킬로미터 퍼 세크. 이걸 그냥 그 길이라고 하죠. 그 길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길이가 몇이겠어요? 아니죠. 120만 킬로죠. 4초니까. 4초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20만 킬로예요. 그래서 틱톡, 틱톡, 틱톡이에요. 근데 얘를 더 밀어붙여요. 더 세게. 야! 그거보다 좀 2배 정도 빨리 한번 가봐. 아주 엄청나게 빛을 세게 쏴요. 아무리 세게 쏴도 얘는 틱톡, 틱톡, 틱톡이에요. 그냥. 아무리 세게 밀어도. 야, 너 지금 너의 속도에, 너의 힘에, 하는 힘에 내가 2배로 밀게. 그래도 얘는 틱톡, 틱톡, 틱톡으로 속도가 일정해요. 그리고 느려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우주를 이제 관찰할 때 이런 아무것도 없는 검은 부분들을 관찰을 하거든요. 빛이 없는 부분을 오랫동안 관찰을 해요. 노출을 많이 시킨다고 그러죠. 왜? 사진 기법으로. 그러면 이 검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에서 뭔가 나타나요. 그래서 아주 노출을 많이 할수록 이제 그 과거에 오던 빛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노출을 늘려가면서 바라보면 137억 년, 8억 년 전에 출발한 빛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듯이 137억 년, 8억 년 되는 거리에서 빛은 계속 그 속도로 오는 거예요. 줄지도 않고 늘지도 않고. 그게 빛의 항속성인데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왜 어린 애들이 블럭놀이를 하잖아요. 예? 블럭놀이. 예? 그래서 이 블럭을 쌓아놓고 자기가 원하는 상상하는 무엇도 만들 수 있죠. 자동차도 만들고 집도 만들고 예? 트럭도 만들고 배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고 블럭을 막 끼워 맞춰서 자기가 원하는 뭐든지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이런 공간의 이런 특성과
좀 전에 말씀드렸던 빛의 이런 특성, 직진성이 있고 속도가 불변이고, 요게 블럭으로 치면 기초적인 블럭인 거예요. 이게 결정적으로 물질을 만드는, 우리가 아이들이 블럭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물건, 원하는 형태를 만들듯이 이 두 가지 성질, 공간의 속축성, 공간이 휠 수 있고 그런 유연성과 이 빛의 직진성, 그리고 속도의 불변성, 이 간단한 요소가 물질을 만들어내는 비밀이에요. 이게 있으면, 그러니까 말랑말랑 스펀지 같은 공간과 이런 속도가 일정하고 공간에 대해서 직진성을 갖는 빛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만들 수가 있어요. 만약에 빛이 직진성이 없으면 물질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내가 블럭을 한 세트를 사오셨는데 아버지가 엉뚱한 피스가 들어와 있는 거야. 그 피스는, 그 조각은 아무리 맞추려고 해도 규격이 안 맞겠죠? 그쵸? 안 끼워지겠죠? 다른 규격으로 돼 있으면. 네? 그러니까 그거예요. 이 공간과 이 빛이 딱 규격이 맞는 그런 놀이처럼 이 두 가지의 요소, 이 공간의 특성과 이 빛의 특성만 있으면 여기서 무슨 물질이든 만들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 시간에 여기까지 할게요.